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본 건 아니에요. 아니, 어저께 여기서 춤추는 거 봤거든요. 이탈리안 쇼. 뭔가 내가 쇼를 한 회사는 BP라고 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입니다. 석유 재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모든 다큐멘터리의 뒤에 끝에는 이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누가 냈는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 논문에도 이 연구비의 출처를 표기하는 문화가 생겼죠. 좋아하는 박사님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머리 아래는 쓰지 못했지만 머리 위는 아마 세계 최고인 분일 겁니다. 저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인슈타인도 훌륭한 분이지만 아인슈타인의 많은 업적의 절반 정도는 자기 첫 번째 부인의 수학 능력으로 펼쳐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날은 아인슈타인의 생일에서 정확하게 139년 지난 날이에요. 3월 14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화이트데이라고 하는데 물리 선생님들은 무슨 화이트데이야? 아인슈타인 생일이지. 천문학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돌아가신 날이야. 수학 선생님은 파이데이라고 합니다. 3.14여서 상관없어요. 이제 사탕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인간은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난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뭐 처음 보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63년생입니다. 63년 토끼띠, 용띠, 뱀띠. 제 아내도 있어요. 용띠 여기 태어났어요.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지금의 이 30대 초반까지도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지구에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멋진 데 가면 좋겠죠. 가장 크고 멋진 것은 목성입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역이 크고 멋져요. 그래서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살면 되지. 좋아,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해봐요. 날개 달고. 우리 그런다 하지만 어떻게 알까지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 영하 63도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충분히 삽니다. 충분히 살아요. 영하 63도. 왜 못 살아요? 남도 영하 90도인데 썰매 끌고 텐트 치고 밥 해보면서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지구겠죠. 이건 뭘까요? 화성입니다. 지금 화성 갈 수 있을까?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 우주국보다 더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테라포밍에 관한 연구를 해요. 근데 테라포밍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나와요. 중년 네이처와 사이언스 보면 한 석 달에, 두 달에 3편 정도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과학 잡지에는 가장 중요한 잡지 3개가 있습니다. NSC라 그래요. N은 네이처, S는 사이언스, C는 셀이죠. 이런 세 개인데 이런 지구의 모습으로 만들만 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번 어린이에요. 소속 30만 킬로미터니까 대략 1.3초쯤 걸리겠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죠. 그리보트를 탔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정확한 비서속도를 오차없이 낼 수 있습니다. 비서속도는 초속 2억 9,979만 2,458m예요. 1초에 정확하게 2억 9,979만 2,458m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299-248, 299-249-298, 299-249-298 다 때려 치고 이사 가요 오빠. 네. 애국은 다 때려치고 이사 가요 오빠. 이거는 못해요? 가장 큰 달이에요. 목성의 달입니다. 여기 있는 타이탄 두 번째로 큰 달이에요. 토성의 달이에요. 근데 목성과 토성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지구는 작은데도 달이 이렇게 커요. 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진화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근데 지구에는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예전에 해성들이 그렇게 지구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해성은 왜 멀리 있을 때는 암석과 얼음이 뭉쳐있는 거예요. 태양이랑 같이 오면 얼음이 증발해가지고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있는 거죠. 돌아갈 때는 앞쪽에 있습니다. 아니 목토천에도 부딪혔겠죠. 하지만 거기 모든 게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수성과 금성에도 부딪혔겠죠. 근데 거기 뜨거워 다 증발했겠죠. 문제는 화성이에요. 화성에도 부딪혔을 겁니다. 근데 왜 바다가 없을까? 화성은 추워서 증발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얼었어요? 얼었으면 얼음바다라도 있어야죠.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구와 화성의 내부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는 양파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겹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가운데 내 그대의 외 멘트를 지각이 있죠. 근데 내과 외는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밑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는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식지 않은 상태. 금속 주변에 금속을 빙글빙글 돌리면 뭐가 생기죠? 아주 자기장이 생깁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된 거예요. 이 자기장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들이 나가. 그 우주 방사선 우주 입자들은 생명의 분자들을 쪼갭니다. DNA도 쪼개고 RNA, DNA는 단백질을 다 쪼개요. 근데 지구는 뭐가 있어요?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걸 다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은 일찌감치 자기장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화성에도 처음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이 바닷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태양풍에 의해서. 수소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 날아갔고 산소는 제법 무거우니까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의 암석의 금속들과 결합하죠. 지구에서도 금속과 산소가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녹슬잖아. 왜 불화자를 쓸까요? 빨갛게 보였기 때문에. 영어로는 마르스라고 그래요. 마르스는 뭐예요? 전쟁의 신이죠. 전쟁하면 생각나는 색깔 뭡니까? 불인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딱 밤하늘을 봤습니다. 10층 올라와서. 화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빨갛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농구공에다가 비닐랩을 한 바퀴 감아보세요. 농구공이 지구라고 한다면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그 비닐랩 한 장보다 얇습니다. 살짝 발라져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보면 딱 이만큼입니다. 바닷물, 호수물, 강물, 지하수, 구름, 만년설, 빙하리아 이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뭐 덕분에? 자기장 덕분에 바다를 지켜냈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로버트를 보냈는데 로버트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지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영원히 존재하지는 못할 겁니다. 언젠가는 멸종하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인간이 멸종한 다음에 지구 도시는 어떤 풍경일까 물어보면 한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흙벽돌 몇 개 남은 모습, 아니면 런던 같은 맞췄는데 숲이 엄청나게 울창하게 자랐고 뭐 기린이 다니고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인류는 사라져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잘 관리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청소가 맨날 도로도 청소해주고 인공지능이 도시 기능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공지능 로봇이 유언을 남깁니다. 혹시 외계에서 올지 모르는 외계인들에게. 그 장면 끝이 이어가요. 지구에 더 이상 내 창조주들, 인간은 없다. 나는 그들이 심어놓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작동하고 있다. 태양은 영원하고 바람도 매일 불지만 발전기는 녹슬고 부속은 망가지고 있다. 더 이상 전기는 없을 것이다. 나도 꺼지고 말 것이다. 내 유서를 발견한 외계 생명체들에게 한마디 남긴다. 답은 자연사에 있다고 말했다. 자연사 박물관에 관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3,000원, 2,000원, 1,000원인데 여러분 되게 뭐라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이해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있잖아. 사고사나 병산 생명체가 아니라 자연산 생명체를 모아준 데야. 그러면 여러분처럼 웃고 말아야 되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진지하게 그래? 나도 자연사 하고 싶어. 그 자연사 좋은 것까요?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죽고 싶습니까? 1번 자연사, 2번 사고사, 3번 고물사, 4번 병사.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1번 자연사. 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동물에서 훨씬 오래 살아요. 왜? 늙는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어디 가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63년생인데 오늘 너무 좋은 게요, 이 그린포트를 따니까 내가 딱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선배들은 어디 계셨다 나오셨나. 특징이 있습니다. 환갑이 되고 나면요 몸이 많이 바뀝니다. 친구들 쳐다보면. 근데 늙어서 죽는 동물들도 있죠. 사자처럼 포식자 같은 경우에. 사자도 늙으면 이렇게 돼요. 위험이 사라진다고 피쩍 말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자연사를 왜 배워야 될까요? 역사를 배운 이유가 똑같습니다. 3억 년 동안 고생된 바다를 지배했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들의 멸종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 거죠. 자연사 박물관을 가야 됩니다. 자연사 박물관 가면요, 처음에 지구부터 시작해요. 지구의 부피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멘틀입니다. 멘틀은 고체지만 움직여요. 멘틀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대륙들도 움직입니다. 대륙이 움직이면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죠.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바뀝니다. 다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멸종이에요. 멸종은 난 멸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져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니 멸종이라는 게 너무 슬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공룡옷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저처럼 택배할지도 몰라요. 공룡옷 입다. 제가 양말도 공룡 양말 신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룡을 이렇게 좋아하지만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걔네가 사라지고 났더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어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쫓아야 될지 누구도 도망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을 벌리고 바다에 떠다닙니다.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굴 쫓아야 될지 누구도 도망가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헤엄도 쳐대니까 지드러미 같은 구석도 생기고 색깔과 모양도 다양해지고 점점 커지게 됐죠. 그때가 바로 캄브리아기입니다.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대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다. 그럼 덩달아 높아지는 게 있을 겁니다. 뭘까요? 그렇죠. 기온이죠. 지금도 애들은 이런 산업혁명 전에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였어요. 지금 0.04% 겨우 0.02% 늘어난 게 이렇게 더워서 문제잖아요. 근데 지구보다 10배나 더웠으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전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됐습니다. 그냥 기둥에다가 마치 기둥 껍데기만 씌워서 그 당시에 나무처럼 만들어 놨는데 젖힌 저렇게 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이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데요. 이렇게 깊게 내려가고 싶지 않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데 태풍이 불어서 위에서 나무가 쓰러집니다. 어떻게 돼요? 나무를 휩쓸고 내려갑니다. 계곡의 늪지대는요,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요.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고 땅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석탄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 중에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석탄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석유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국립과천과학은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370명이 일하고 있는데 매달 10명이 그만둬요. 그 좋은 직장을. 그래서 2달에 한 번에 20명씩 뽑습니다. 왜 나가요? 삼성, 현대 다 나가잖아요.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배경 멸종이라고 합니다. 사라지고 나가고 사라지고 나가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 환경이 안 좋으면 대량 정리해 해고를 하잖아요. 자연도 그래요. 이제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6번째 대멸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은 한 30년 배울 때도 짧으면 500년, 길면 1000년쯤 걸린다.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1000년은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말이야 과학자들이 시민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바닷물 더워지고 기후 더워지면요 500년이 아니라 150년에도 끝장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최고 포식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물도 반드시 멸종했어요. 지금 생물량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지구에서 인간이에요. 그 어떤 동물도 이렇게 많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공룡, 어떤 고래도 한 종이 이렇게 많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박테리아가 훨씬 많잖아요. 박테리아가 훨씬 많죠. 근데 박테리아가 한 종이니까 수십만 종입니다. 아니 최저천 교수님이 그런데 개미도 사람만큼 많다던데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걱정할 일인 거죠. 어떤 생명이 생기려면, 진화하려면 누군가가 사라져줘야 됩니다. 그걸 멸종이라고 해요. 멸종의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멸종을 불러오고 멸종은 진화를 불러왔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멸종, 지금까지 있었던 기후변화는 다 고마운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생겼으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기후변화, 지금부터 일어나는 멸종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혁명은 커다랗게 2가지가 있습니다. 농업, 신석기 시작부터 시작된 농업혁명이에요. 인구가 5만에서 400만으로 확 늘어났는데요. 이때 인구를 농업이 먹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늘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덕분에 인구가 80억까지 늘어납니다. 두 나라가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처참하게 가난한 나라인데 정말 잘 살잖아요. 꽤 잘 삽니다. 인도는요, 심지어 저기 화성 탐사도 한 나라예요. 쌍용 작전이 인도 거잖아요. 중국은요, 중국의 100만 장자 수는 대한민국 국민 수도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에너지를 쓰니 경제 개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는 4년 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0.85기가와트. 그 다음에 2기가와트, 지금은 한 달에 3.8기가와트가 늘어나요. 태양광 발전이. 그게 얼마큼인데, 원자로 한 기가요, 1기가와트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인도는 지금 매달 원자로 4개만큼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와 한국이 사용하는, 아니, 유럽과 한국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트럼프의 나라 미국의
기대고 싶죠. 미국은 아니잖아. 미국은 에너지 엄청 쓰잖아. 실제로 미국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한국 사람의 3배예요. 엄청나게 씁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겠네. 그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한 70%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미국도 엄청나게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2023년 말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보다 역전을 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계시는데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에 근데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더 큰 문제는요. 비싸요.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표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돈 벌기 어려워지겠죠. 아까 지구온난화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에 돈을 대는 회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BP라고 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근데 그 BP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신재생 에너지에 왜 다 석유 재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기에 돈 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훨씬 쉬워졌어요. 이제는 에너지 전환할 때 지구 얘기, 기후 얘기 안 해도 야, 돈 벌고 싶어? 그렇게 해. 놀랍게도 꼴등해요. 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EU 이런 데가 아니라 중국, 세계, 아시아, 인도와 경쟁해서 전 세계 꼴등인 나라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의 52% 수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때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속수 못 치겠어요. 그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누구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화산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속수 못 챙길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뭐만 바뀌면 돼요. 우리만 바뀌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거기다 방향도 알고 있어요. 이게 연못이에요. 연못에 개구리밥이 자라고 있는데 개구리밥이 먹는 게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풀이에요, 풀. 근데 그게 매일 2배씩 늘어난대요. 25일 될 때 이만큼 됐대요. 여기 다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초등학교 때한테 물어보면 어림짐작해서 1년, 2년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닌 줄 알죠. 2배씩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25일 다음에 26일, 27일, 28일, 29일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꽉 차버립니다. 세상은 산술급수적으로 Y는 AX처럼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수함수로 변합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을 가속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살려주세요. 그러는데요. 지난 5차례 대멸종 때까지도 지구는 아파본 적이 없어요. 지구는 항상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망했어요? 거기에 살았던 생명들이 망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아프지 않아요. 누가 문제예요? 지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문제입니다.